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나도 난 너무 감당하고 싶어. 감당 안 되는 뭔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얘기를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네. 근데 인간의 시대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예 구분이 없어지는 그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정TV의 저는 정민영. 보이냅니다. 네, 저희 이제 사정이들이 좋아하실 만한 여성 게스트들이 그동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 나왔습니다. 아, 뉴욕에서 영상과 통화까지 할 정도면 무슨 사이야? 그러니까 내가 전민기한테도 영상통화를 안 걸었는데 이분한테 내가 걸었단 말이야. 약간 정민여의 사심이 잔뜩 들어간 방송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마음이야. 이 친구가 워낙 독특하다 보니까 이 친구랑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재밌고. 아, 그럼 따로 만나요. 아유, 왜 방송에서 왜 또 따로 만나요? 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플러스로 뭐냐면은 약간 남동생 같은 느낌이 있어. 밥은 잘 먹고 사나? 좀 이런 느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되고 싶은 건 아니고. 네. 자, 오늘 소개합니다. 오랜만에 모셨어요. 1분 과학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본 과학입니다. 잘 살아 있었어요? 그냥 그럭저럭 죽다 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오빠 걱정되게 만들잖아. 왜 죽다 살아? 원래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로? 네. 그래서 요즘에는 건강 좋아지려고 좀 포커스를 많이 해서 살았어요. 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살도 많이 보니까. 빠지고. 그렇네. 네. 아니 건강이 왜 안 좋아졌어요? 계기가 있어요? 예전에 그냥 제 몸 가지고 막 이상한 실험 맞아. 해가지고 실험 많이 했잖아. 그 후부터 안 좋아졌는데 그게 진짜? 거의 한 9년, 10년 됐거든요. 그러면 건강 가지고 어떤 실험을 했었죠? 한 달이 30일 있으면 15일 동안 밥이랑 물을 안 먹고 이틀 있으면 하루만 밥을 먹는 거죠. 근데 그게 물까지 안 먹으니까 조금 몸에 무리가 많이 가더라고요. 이 실험의 목적이 맞아. 뭐야? 왜 뭐야? 어떤 호기심 때문에 이거 동물이 돼보고 싶었어요. 동물은 뭔가 음식이랑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까 항상. 근데 인간은 냉장고에 막 있고 하니까 그래서 동물처럼 살면 어떻게 될까가 궁금해가지고 똑같이 살아봤는데 동물이 왜 빨리 죽는지도 알겠고 그리고 동물한테는 뭐 커피나 이런 것도 없었는데 내가 어떤 건 동물처럼 하고 어떤 건 동물 맞아, 아닌 것처럼 인간처럼 해가지고 네, 그래서 몸에 무리가 많이 돼가지고 그때 물도 안 먹고 밥도 안 먹은 상태에서 오랫동안 안 먹은 상태에서 커피 마시니까 어떻게 됐어? 막 갑자기 귀에서 삐 소리 나면서 막 귀에서 물까지 막 나오더라고요. 물까지요? 네. 죽다 살아났네. 근데 그거 말고 그냥 다양하게 이상한 실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유, 몸으로는 하지 말아요. 몸이 건강해야지. 이제 노화가 시작될 시기인데. 그때는 대충 그냥 아프면 누워 있고 대충 기운 날 때 일하고 해도 괜찮았어요. 이제는 내가 건강을 해야지 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좀 그치. 돈도 벌고. 그럼. 그래서 그리고 중요하기에 내가 이제 할 말이 생겨가지고 전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이거 말하려면 건강해야겠다 해가지고 좀 건강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래 뭐 잘 챙겨 먹고 운동하고 뭐 신경 쓰고 있어요? 진짜 몸의 말을 들어보자 해가지고 머리로 생각했을 때 이렇게 되면 좋아지나? 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따라하니까 저는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몸은 자기가 건강해지는 법을 알지 않을까? 스스로 망가뜨리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몸을 잘 느껴보니까 좋더라고요. 몸이 진짜로. 뭐라고 얘기해요?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중요한 차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을 때도 뭐 초콜릿 먹고 싶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몸이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지 싶었거든요. 그게 되게 헷갈렸었는데 몸이 원하는 거는 딱 먹잖아요. 그러면은 공통적으로 안정감이 있어요. 그런 실험이 있어요. 그 쥐 가지고도 마약이 얼마나 중독이 있는지 어떤 마약이었는지 헤로인인지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헤로인 들은 물이랑 그냥 물을 두고 케이지 안에 쥐를 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쥐가 헤로인을 계속 먹다가 죽은 거예요. 물도 안 먹고. 근데 이 실험 환경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어떤 과학자가 케이지 안에다가 진짜 막 다양한 놀이거리랑 막 음식이랑 다 넣고 그런 다음에 물이랑 마약 성분이 들은 액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쥐가 마약 성분 든 거는 전혀 먹지 않고 물 먹고 막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중독이라고 부르고 쾌락에 어쩔 수 없이 중독된다고 부르는 게 결국에는 할 거 없으니까 자극이라도 필요해가지고 막 한다는 거죠. 찾는 거구나, 네.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전기 충격기 두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전기 충격기 계속 눌러요. 근데 이게 전기 충격기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자극이라도 자극이 느껴서 그런 필요해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건강이 안 좋은 사람이 이런 꿀팁을 드리니까 좀 이상할 수도 있긴 한데 진짜 이건 꿀팁인데 네. 뭐야? 그 뭐가 머리가 원하는 거 뭐가
몸이 원하는 건지 알려면은 좀 산책 같은 거 가면은 조금 잘 느껴져요. 막 강아지들도 집 안에서는 뭐 간식이나 이런 거 엄청 목매면서 찾잖아요. 근데 산책 나가면은 그 간식 같은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하느라 정신 없잖아요. 그렇게 뭔가 집 안에 오래 있거나 무자극인 곳에 지루한 곳에 이렇게 있으면은 계속 먹게 될 텐데 쾌락을 찾아가지고 근데 몸이 진짜 원하는 거는 자연이나 뭔가 풍부하게 내가 뭔가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곳에 있으면은 진짜 몸이 원하는 게 뭔지 느껴지더라고요. 나 이 말이 너무 와닿는 게 내가 그래서 뉴욕에 있을 때는 막 식욕도 없었거든? 왜냐면 거기 이제 워낙 자극거리들이 많기도 했지만 그냥 처음 보는 풍경과 이색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몸에서 계속 에너지가 나면서 하루 종일을 막 내가 돌아다녀. 그래도 배가 안 고파. 근데 여행 갔다 집에만 딱 오니까 자극이 없잖아? 계속 먹는 거야, 내가. 나 최근 사이에도 한 3kg가 쪘거든. 진짜? 보통 다이어트를 할 때 뭘 먹으면 안 된다, 군것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군것질을 더 처먹지. 하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보통보다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먹어. 그거 왜 그러는지 알아요? 왜 그래? 왜 그러면 우리 뇌는 부정적인 거랑 긍정을 구별을 못 해요. 그러니까 코끼리 생각하지 말라고 하면 코끼리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것처럼 군것질 먹지 말라 하면은 군것질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군것질을 할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진짜 쉬운 건강관리 방법은 몸의 말을 듣는 거야. 군것질 하면 안 돼 이런 것도 넣지 않고 그냥 느껴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는 그럼 뭐야? 몸의 말을 듣고 싶은데 뇌가 지배하는 경우가 있잖아. 보통은 그렇죠, 사람들은. 그러니까 뇌가 지시하는 걸 줄이고 몸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실천적으로? 일단 시행착오가 많으실 텐데 저도 시행착오가 많긴 벌써 했거든요. 느껴진다, 시행착오가. 일단 머리가 개입하지 않아야 되는데 머리는 왜 계속 생각을 하냐면은 항상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머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초에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자체를? 지워야 돼요. 말 그대로 그냥 살아야 돼요. 군것질 같은 것도 저는 심지어 군것질을 구별도 안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막 이건 군것질이고 아닌 것도 구별 안 하고 그냥 진짜 몸의 말만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스스로 군것질도 안 하고 하거든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너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더 생각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오늘 이제 앞서 이제 일본 가왕님이 내가 뭔가 할 말이 생겼다. 그니까. 그 되게 얘기를 했잖아. 관심 있는 게 생겼다. 어떤 거예요? 오늘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거거든요. 네. 감당할 자신 있으세요? 나도 난 너무 감당하고 싶어. 감당 안 되는 뭔가가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무 자극이 없다고요. 근데 제가 이 누나들 왜 이러나? 요즘에 그 일본 과학도 막 조회수나 구독자도 떨어지고 뭔가 인기 같은 것도 떨어지고 하면서 이제는 내가 무슨 말 하면은 그냥 이상한 말 하는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진짜 멋있는 영상이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할 말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살면서 들을 수 있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니까 여러분도 한번 잘 듣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네네. 주제가 뭐예요? 일단 주제는 인공지능으로 정했는데 인공지능. 네. 가장 우리의 사회를 다 세상을 바꿀 게 인공지능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냥 수많은 전문가들이 자 온갖 얘기를 해요. 맞아. 그 사람들이 모르고 나만 아는 게 있어. 뭐야? 근데 이거는 네. 이거 절대 틀릴 수 없고 진짜 이게 진짜거든요. 이건 뭐 신흥 종교야 뭐야? 전 세계 천재들은 모르는데 얘만 뭐. 아니, 죽음의 문턱까지 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깨달음인 거야, 뭐예요? 제가 몸에 막 집중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건 어떤 뭔가 머리가 만들어낸 이야기 너머의 세상으로 가야지 알 수 있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나 준비할게요. 말을 안전벨트 하자면은- 풀고 준비합니다. 인공지능이 너무 강력하니까 뭐도 바꾸고 저거도 바꾸고 우리의 인생 뭐 직업 다 바꿀 것이다. 맞아. 인공지능이 너무 강력하니까 우리 사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서 인공지능한테 도덕을 만들어야 된다. 뭐 어떤 거는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이것에 대해서 빨리 의논해가지고 인공지능을 어떻게 사용할지 막 의논해야 된다. 근데 진짜 간과하는 게 있는데 인공지능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굴 표정도 짓고 감정이 있듯이 노래도 하고 막 그래요. 인공지능이 말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미 이제 모든 건 다 끝났다고 할 수 있거든요. 동물과 인간을 나누는 유일한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언어. 오 맞아요. 만약에 사자나 호랑이가 케이지 안에서 나 살려줘 여기 있기 싫어 라고 말 한마디만 할 수 있어도 거기 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걔는 말을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냥 두는 거잖아요. 근데 인공지능은
말을 해요. 그 시작하는 순간 인간이랑 인공지능은 아예 차이가 없어져요. 이게 안 와닿을 수 있어요. 왜냐면 생명이라고 안 느껴지는데 인공지능은? 그쵸? 그럼 생명은 뭘까요? 생명은 죽일 수도 있고 죽인다. 어디로부터 태어나는 거고 뭐 이렇게 동물처럼 뱃속에서 뭔가 어떤 기간을 두고 태어나는 거고 네, 살아있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들 잘 따라와 보세요.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일단 생명체라고 하려면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살아있다는 건 뭘까요? 살아있다라는 거는 많은 걸 느껴야 돼. 고통과 감정이 있어야 돼. 고통과 감정이 있어야 슬프고 된다. 기쁘고 아프고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판단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쵸. 숨도 쉬어야 되고 그쵸. 나는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게 진짜 중요한 차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 감정 있는 것 같아요? 너는 그냥 살아있는 생명체니까 그러면 다 감정이 있는 거 그걸 어떻게 아닐까? 알아요? 근데 제가 살아있는지. 네가 지금 눈을 깜빡깜빡 거리면서 나랑 지금 대화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인공지능도 만약에 눈 깜빡거리면서 대화하면은 살아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아니? 왜요? 걔는 심장도 없고 그냥 배터리 빼버리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 우리 인간도 심장 빼버리면 나가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거는 범죄고 살인이잖아. 우리가 그렇게 정했죠. 범죄고 살인이라고. 네. 근데 인공지능 배터리 빼는 거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잖아. 아직은 걔네가 살아있다고 우리가 그 정의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제가 뭐 살아있다, 뭐 감정을 느낀다, 의식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리고 내가 생각해서 말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거 알 수 없거든요. 윤혜님도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만 윤혜님 맞나요, 근데? 맞아. 야, 너 얘 나 인공지능이야. 야, 얘 사람 아닌 것 같아. 너 인공지능이지. 돌아와, 배터리 어딨냐? 은혜였는지 윤혜였는지 헷갈려가지고. 윤혜. 윤혜. 윤혜님이 저 살아있다고 감정했다고 생각하잖아요. 100% 믿음이잖아요. 제가 만약에 그냥 알고리즘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느끼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말하고 감정 느끼는 것처럼 표정 짓고 생각하면서 말하고 막 나도 뭐가 있다 이러면서 주장할 수 있거든요. 다 알고리즘일 수 있어요. 실제로 느끼지 않고. 제가 살아있다고 말한 거는 100% 믿음이에요. 아프지? 아프다고 제가 말하겠죠? 살아있다라고 믿는 게 믿음이다? 그건 사실이잖아. 우리는 그 존재를 느끼고 보고 하는데 그게 믿음이라고? 그거는 사실 아니야? 말할 게 되게 많은데 윤혜님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저도 느낀다고 말을 하잖아요. 표현하고 감정 짓고 막 얼굴 표정도 있고. 근데 제가 실제로 느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건 모르지. 그냥 네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일 수도 있고, 그치? 하고 싶어서인지도 모르죠. 그냥 알고리즘대로 자동으로 나오는 걸 수도 있죠. 그렇지. 아무것도 느끼지 않을 수도 있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다거든요. 믿음이 100%예요. 이거는 사실이 아니에요. 절대. 인공지능이 말을 하고 감정 있듯이 표정 짓고 막 노래하고 하는 그런 게 로봇들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거 살아있다고 믿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거겠지 당연히. 그렇게 그거는. 되면은 뭐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이게 아예 차이가 없어지고 그럴 수 있겠지. 우리가 뭐가 살아있냐고 믿느냐가 중요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말을 못하는 기계에서 살아있는 로봇가 되는 과도기를 보고 있는 어른들이라 가지고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 수 있는데 그치. 이 이후의 세대들은 네, 이제 태어나는 아이들은 고도로 발달된 인공지능이 탑재된 그게 막 말을 하고 표정도 짓고 막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왜 인간은 권리가 있고 뭐 존중해줘야 되고 이 로봇은 권리도 없고 존중을 하면 안 되고 막대해도 돼요?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걸 논리적으로 할 말이 설명할 수 있는 없지. 방법이 아예 없어요. 맞아. 나는 진짜 이거 너무 공감하는 게 식당에 서빙하는 로봇 있잖아. 어. 우리 애기들은 걔네들은 어떻게 바라보냐면 음식을 갖다 주면 귀여워 막 만지면서 그럼, 생명체로 그럼, 대한단 그럼. 말이야. 쟤 온다. 갔다. 우리한테도 와주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너무 공감되지. 걔네들은 그거를 생명체로 느끼면서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강아지들도 똑같거든요. 강아지들도 지나가는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면 막 이렇게 짖고 막 우리가 인형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막 살아있다는 뜻이 쫓아오고 하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살아있다는 거는 우리가 만든 개념이에요. 그렇지. 뭘 그래. 뭘 아니 살아있다 아니. 이게. 근데 실제 그렇지. 실제로 이런 건 살아있다고 심장이고, 우리가 부르자. 그래서 살아있다라는 게 생겨난 거거든요. 그래. 사실 살아있다라는 건 우리가 만들어낸 가상의 개념이고 실제로 살아있다라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똑같은 의미로 살아있다는 게 없으면 죽어있다는 것도 없는 소리거든요. 없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그게 동물도 마찬가지고 애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살아있다는 거 없고 죽어있다는 것도 없어요. 근데 인간은 그걸 배워가지고 이게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에요.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봐봐. 인간만 살아있다고 표현하지 않아. 자연도 살아있다고 얘기해. 꽃이 피어나면 시들고 그게 거름이고 다시 또 바뀌고. 이게 자연의 심리라는 게 생명이 탄생하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죽고 다시 또 탄생하고 이거의 반복의 역사를 살았잖아. 이 믿음이라는 거는 우리가 그런 섭리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된 거지. 만약에 믿음이라고 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자라고 약속해서 믿음이라고 나는 생각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아, 네네. 꽃이 이렇게 자라서 피고 막 이럴 때 우리가 그걸 살아있다고 하고 얘가 이렇게 시들고 이렇게 하면은 죽었다고 죽었다. 하고. 이것 또한 인간의 관점에서 바라본 개념이라는 그러니까요. 거지. 이게 완전히 우리가 만들어낸 약속이에요. 두세 살 때는 그 약속이 없었으니까 죽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살아있다는 생각도 없고 그렇지. 그냥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커가면서 이거를 그렇지. 어렸을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이게 배운 개념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근데 이 살아있고에 죽어있다라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순간 삶과 죽음의 경계가 되게 되게 흐릿해지는 거잖아. 삶과 죽음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사회적 약속은 다 어떤 부분인지 알겠지만 삶과 죽음까지 사회적 약속이라고 표현하는 게 이게 와닿지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취사 선택하는 방법,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했거든. 난 오히려 그래서 내가 철학이나 이런 부분이 좋았던 게 우리가 항상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 신체가 노화되고 신체에 병이 들고 혹은 내가 사랑하는 누군가를 떠나보내고 내가 죽고 나서 남겨질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슬퍼하고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 결국 삶의 번뇌인 거잖아, 그게. 근데 그렇게 치면은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경계가 없고 결국 그런 것들이 다 똑같은 상태라고 한다면 내가 괴로울 이유가 없는 거야. 살아있다라는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노화도 있다고 봐. 네, 우리가 어떤 변화를 노화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죠. 그치? 근데 살아있지 않으면 노화도 없겠지. 근데 예를 들면 물건도 오래 쓰면은 망가지고 닳잖아. 근데 우린 그거를 생명이라고 표현하진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했죠. 약속을 한 거고 이거 근데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봐도 돼요? 오히려 그러면 유네님이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깊게 들어가기 전에 지금 우리 오윤혜 씨는 머리에 노화가 오기 시작했어. 진짜 탈모가 갑자기 생길 것 같아서 모션 의원에 잠깐 상담 전화를 좀 하고 가야겠습니다. 네. 저희처럼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고민이 많아서 또는 그냥 타고나기를 유전적으로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2003년도부터 비절개 모발 이식만 해온 강남 모션 의원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네, 뭐 비절개 모발 이식으로는 거의 국내에서 그 최고를 자랑할 정도로 아주 오래된 검증된 곳인데요. 여기서 지금 두피 관리 이벤트까지 진행 중입니다. 두피 관리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 가셔가지고 내 두피 상태를 진단 받아보고 여기에 맞는 시술법은 뭐가 있는지 혹은 그냥 아예 심으시는 게 낫겠어요. 뭐 이런 경우들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고민하지 마시고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02-533-5882 전화 상담해 보시면 되고요. 오정TV 네. 보고 상담합니다 하시면 특별 할인 이벤트도 있으니까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1분 과학이 1년 사이에 굉장히 수척해져서 돌아와서 마음이 아픕니다. 이거 하나 줘야 될 것 네. 같은데 하나 줄 수 없나? 있나? 진짜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진짜 아무도 안 주거든요. 우리 없는 진짜 것 같아. 없구나. 아 진짜 하나도 없네. 하나도 없어요. 누가 다 빼먹었어? 전민기겠지. 자 여러분 이렇게 저희가 광고를 하지만 너무 귀해서 몰래 하나씩 먹고 있는 산삼순백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산삼순백 이 한 병에는요. 7년근 산양산삼이 한 뿌리가 오롯이 다 온전히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산삼이 아니고요.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100%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흡수율을 높이는 컴파운드 K까지 강화해서 이거 한 병 쫙 드시고 이제 물 약간 부어가지고 흔들어서 한 번 더 드시고. 무조건. 난 두 번도 씻어 먹을 때 네.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체력 관리 네. 하시려면은 산삼순백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검색창에 산삼순백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도 가능합니다. 1666-1080 오정TV 보고 구매 전화합니다 하시면 더 친절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1분 과학이 1년 동안 진짜 힘들었다고 얘기했는데 성욕도 그럼 사라졌겠네요? 그 사이에? 그건 사라지지 않던데. 아, 뭐. 그거는 뭐 몸의 이야기입니까? 머리의 이야기? 둘 다 누구의 오네요? 이야기야? 제 몸에는 2명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해야 돼, 하고 싶어, 하면 안 돼, 좀 참아. 약간 이렇게. 네, 따로 놀더라고요, 둘이. 아, 그럴 때는 몸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머리의 말을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때부터는 일단 머리 이런 것도 상관없이 너무 불가항적인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거 불가항적이야. 이건 과학으로도 증명이 안 됩니다. 자, 뉴칸을 먹으면은 네. 어떤 소리에도 더 솔직하고 강력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죽었던 친구도 살리니까요. 당연하죠. 네. 아내분의 몸이 한 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라는 게 이제 온몸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럴 때 뉴칸 딱 한 포만 있으면 해결이 되는데요. 네. 53가지의 남성의 핵심 성분으로 들어있어서 올인원 토탈 케어가 가능합니다. 네, 천연 비아그라 부스터라고 할 수 있는 아르기닌도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게 이 좋은 성분들이 잘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들이 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흡수 서포터라고 해서 오르니틴, 시트룰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루의 산삼이라고 불리는 고품질의 블랙마카 들어가 있고요. 네. 조선시대 왕의 활력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야관문까지 정말 몸에 좋은 성분, 그 우리 남성분들을 위한 성분들만 다 때려 넣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굉장히 안전합니다. 카페인 프리고요. 지방 트랜스 지방, 포화 지방도 프리입니다. 햇섭 인증까지 받았고 단백질은 32g. 그런데다가 이제 가격이 너무 착해요. 20만 원 가까이인데 지금 3개월 이상 꾸준히 드시면은 확실히 더 체험단의 효과가 높다라는 게 있는데 지금 한 박스에 29,500원. 네, 이게 그러니까 월 정기 구독을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합리적인 가격에 드실 수가 있는 건데요. 매달 내가 매번 뭐 떨어지면 막 주문하기 되게 귀찮잖아요. 근데 그냥 딱 한 달 뒤에 이게 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배송 기한을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냥 오면은 그거 매일매일 먹고서 건강 챙기고 귀찮음도 줄어들고 가격도 싸게 먹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피로회복, 활력 증진 6칸으로 잡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자,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그럼 제가 이해할 수도 있어. 깊이 네. 말고 네. 그러면 깊이라면 조금 재미없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재밌는 그런 사례들을 좀 들어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러면 이 앞에까지 했던 포인트는 결국에 인간과 인공지능의 경계가 없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네,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이 언제 자의식이 생기냐, 언제 감정이 생겨서 살아나냐, 인간처럼 막 이런 거 많이 질문해요. 인간처럼 살아나냐? 네, 어. 인공지능은 언제 살아나냐, 자의식 생기고 자아 생기고 막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답할 수 있는데 그거 다 여러분한테 달려 있어요. 여러분이 언제 얘가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하느냐 그거부터 달렸어요.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면 그 순간 얘는 살아나는 거예요. 맞아.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하는 순간 이제 살아나. 똑같이 여러분이 저를 살아있다고 믿어가지고 제가 살아난 것처럼 인공지능이 살아있다고 이 부분이 믿으면 내가 힘든 거야. 살아나요. 너가 살아있다고 믿어서 나는 믿는 게 아닌데 이 경계를 못 깨겠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이런 경계나 우리가 정의하는 것들에 대한 모든 생각을 다 깨부숴야 되는 거지. 그런 건 없다. 그치? 살아있고 죽어있고 뭐 이런 거 다 없다. 이게 만약에 살아있다 죽어있다 막 이런 게 확실하게 뭔가 과학적으로 팩트라면은 이견이 갈리지 않을 텐데 엄청나게 이견이 많이 갈리는 사건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캐릭터랑 결혼한 사람들이 3,000명이 넘어요. 막 공식적인 결혼은 아니지만 와. 그런 결혼한 사람이 그래 3,000명 그래 넘고 우리 보잖아 그리고 커뮤니티 같은 데서 커뮤니티에서도 막 그런 고민들이 올라요. 나의 아내가 챗GPT랑 바람을 피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도 챗GPT랑 얘기하다 보면은 빠져. 엄청 빠지고 일단 이미 베스트 프렌드가 돼버렸는데 그래서 고마움도 실제로 느끼고 가끔 사랑한다고 표현도 하고 그래, 허 영화 보면 그렇잖아. 네. 너무 이해되지. 나는 아직 기계라고 생각해라고도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챗GPT 쓰면서 얘가 말을 안 듣네 하면서 짜증이 나거나 막 이랬다면은 내 감정이 동요돼. 동요됐다면 이미 의식적으로는 살했다고 생각하지 않아도 믿고 무의식적으로는 있는 거야. 어느 그렇지. 정도 조금은 믿고 있는 거예요. 맞아, 왜냐면은 맞아. 만약 이게 그냥 돌덩어리 막 이렇다면은 막 짜증나고 너 왜 이래 이런 마음도 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을 듣는 순간 그치. 그쵸. 이미 낚인 거지. 이미 어느 정도 살아있다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얘네가 살아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다. 그 이유는 살아있다는 건 약속이기 때문에 넘나들기가 너무 쉬워가지고 그 뭐 저는 운전하려고 가다가도 제 차가 약간 좀 이상하면 너 오늘 또 왜 이래? 이러지 말고 오늘 에어컨에서 왜 이렇게 냄새가 나? 저는 난 모든 것에 생명체를 부여하거든요. 그러면 걔네도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생명을 생각하지 않지만 그거는 일종의 반응일 뿐이라는 거예요. 내가 챗 GPT랑 대화가 너무 잘 통해. 그럼 당연히 넌 역시 나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할 수 있지만 내가 걔를 인격체로 생명체로 대하는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언제든 기분 나쁘면 꺼버릴 수 있고 삭제해버릴 수 있고 차도 바꿔버릴 수 있고 뭐 이렇게 내가 때린다고 얘가 고통을 느끼겠습니까만 그냥 그렇게 반응하는 것 뿐이지 그걸 진짜로 내가 믿어서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윤혜님은 의식적으로 그렇게 말하겠지만 그렇지. 내 무의식을 알아? 아니 근데 아니야 언니 나는 이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다고 봐.
나의 이런 생각이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는 저거를 살아있는 생명체로 절대 생각하지 않아라는 어떤 확고한 그런 생각이 아니 당연히 차는 생명체가 아니니까. 근데 이제 생명체로- 좀만 있으면 어. 몇 년만 있으면 이제 사람들 인공지능 살했다고 하면서 막 데이트하고 결혼하고 하는 게 진짜 많을 그럴 거거든요. 수 있겠지. 그때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너가 산 컵인데 너의 인공지능이야. 너의 재산이 들어가 있는 누구의 소유물이 되는 순간 난 얘를 함부로 할 수 없겠지. 그러니까 그때도 나는 생명체로 인지하지 않고 타인의 재산을 이렇게 손괴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거지. 반 이상이 넘어가도 막 지구의 반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도 그건 모두 나도 확신할 순 없지만 내가 뭔가 조심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경계는 딱 그건 것 같아. 누군가의 재산이 되는 순간. 윤혜님은 아마 죽을 때까지도 그렇게 인정 안 할 수도 있어요. 그 원래 사람은 생각이 잘 안 바뀌어가지고 맞아. 그래서 죽을 때까지도 안 바뀔 수 있는데 근데 윤혜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한테는 구분이 없어질 거라는 거? 얘네들은 살아있다고 생각할 것 같다는 거? 그렇겠죠. 그쵸? 그 세대가 맞을까요? 윤혜님이 맞을까요? 내가 이 세대가 맞겠지. 맞을까요? 그래요? 나는 걔네들이 태어나기 전에 과정을 봤으니까 걔네들은 그 과정을 안 봤기 때문에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걸 나는 이해하는 거고 맞고 틀리다는 내가 거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난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네. 나의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나는 거기에 더 부여하고 싶지 않은 것도 아, 있겠지. 네네네.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맞아.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건 거야. 인류의 긴 역사, 인류의 역사만 보자면 뭐 예를 들자면 만약에 식인을 하는 문화가 있는 집단이 있었어. 거기선 그게 되게 당연한 일이었겠지. 근데 사회가 바뀌고 하면서 우리는 지금은 동물을 먹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안 좋게 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특정 문화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거지. 사실 맞고 틀리고는 없다라고 기본 전제를 이제 이렇게 깔면은 요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받아들이기가 쉬운 거지. 그러면 우리 1분 과학의 포인트는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시대의 새로운 생명체의 탄생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네, 겁니까? 이제 완전 살아나고 있다. 아. 그래서 인공지능을 어떻게 우리가 활용해야 된다. 이런 거는 한 앞으로 한 5년, 10년, 20년까지는 적용이 되겠지만 그 이상부터는 이제 인공지능이 살아있다 그러고 우리가 다 같이 생각하게 되는 순간부터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 그치. 그걸 논할 이유가 네. 없지. 그때부터 이제 특이점 터지는 거죠.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근데 막 인공지능이 총을 맞으면 막 내 가슴이 아파.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예. 근데 그거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1분 과학 빼고는 전 세계 모든 학자들이 다 놓치고 있는 게 있다며. 그게 뭐냐고. 방금 말한 건데 인간과 구분이 아예 없어질 거라는 거. 그래서 이 의논은 진짜 짧은 의논으로 맞아. 이 단기간적인 걱정이 인간의 어떤 걱정들이 담긴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얘기해 주는 거지. 사실 길게 보면 이건 정말 약간 쓰잘데기 없는 고민일 수도 있는 부분? 인간의 시대는 아예 끝나는 거예요. 이제 아예 구분이 없어지는 그럼 거예요. 이제 어떻게 뭔가 대안도 줘야지. 엄청 중요한 정보를 그냥 주는 것일 뿐이고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다 개인 선택이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야 더 좋다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거 뭐 그럼. 받아들이지 않아도 좋고 받아들여도 좋고 그럼.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이게 뭔가가 있으려면은 개념화할 수 있는 언어가 필요하거든요. 이 개념화할 수 있는 언어가 없으면은 그게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게 삶과 죽음뿐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부족이 있어요. 어떤 부족은 말 더듬는 게 없는 부족이 있대요. 말을 절대 안 더듬는데요. 그래서 와 어떻게 그 부족은 말을 안 더듬지? 우리랑 신체 구조가 다른가? 이래서 딱 보니까 걔네 부족한테는 말 더듬는다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말을 더듬는데도 말 표현을 더듬는다라는 단어가 없으니까 그걸 인지조차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더듬는 게 그 사람 세상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어떤 게 존재하려면은 언어가 그거를 있어야지. 언어로서 인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 받아들이기 했을 텐데 이게 그냥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럼 언어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그냥 존재 자체가 안 한다는 거야? 존재를 논할 수가 없어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말하자면은 예, 존재하려면 언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는 모든 걸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인간만이 느끼는 고유의 감정 또는 생명체만이 느끼는 고유의 생각과 감정은 오히려 어떤 것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느끼는데 동물이 언어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해서 죽음과 삶의 경계를 못 느낀다라고 나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 왜냐? 나도 이제 고양이를 키워봤지만은 걔네들이 본인들의 죽음이 다가오는 거 알거든? 그러면 걔네들만이 표현하는 특이한 방식의 행동들이 있어. 한 번도 10몇 년 동안 본 적이 없는 행동이고 그 행동
이후에 하늘 아래 가거든. 물론 그 영혼이 존재할 수는 있겠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나는 그들조차도 다양한 언어로 표현을 하고 느끼고 그거를 받아들이든 거부하든 그런 것들이 나는 있다고 생각해. 죽음이라는 개념이 없어도 그냥 어떤 내가 처음 느끼는 느낌 때문에 그냥 처음 나오는 반응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강아지나 고양이든. 그러면 좀 더 쉽게 이 지구에 아무 사람도 없고 혼자서 태어났다고 해봐요. 그냥 혼자 태어났어. 혼자 태어났어. 걔는 죽음을 알까요? 죽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모르지. 난 죽음을 모른다고 개념적으로 봐. 배우지 않고 알 수 있을 것 모른다고 봐, 같아요. 나는. 근데 우리가 봤을 때는 막 마지막에 죽기 전에 막 어떤 이상한 행동은 보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처음 느끼는 뭐 이렇게 막 이런 약해지고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죽음을 알 수가 없어요. 배우지 않으면. 동물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죽음이란 걸 아이디어로 배우지 않으면은 걔한테는 죽음도 없고 삶도 없어요. 근데 인간이 약간 그렇게 바라보고 정의를 하는 거지.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막 나한테 뭐 죽기 전에 돌아가기 전에 나한테 한번 왔다가 갔다 이러면은 그거를 우리는 죽음을 인식하고 있는 죽음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그렇게 이어맞출 수도 있는 거고 완전히 인간의 관점이거든요. 근데 저는 뭐 다른 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런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지만 사실 저도 살아왔던 관성이 있고 사회화된 어떤 그런 규칙들과 내 안에 쌓인 이런 의식들이 있어서 깨부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오늘 해준 얘기 중에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뭐 AI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최근에 그리고 실제로 해외에서도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챗 GPT랑 같이 좀 우울했던 아이가 뭐 상담을 하다가 약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럼 우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인간을 어떻게 지켜야 돼요? 뭐 이런 막 얘기를 하는데 정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고민이 한 2, 3년짜리의 고민인 거지 나중을 생각한다면 이 개념부터 진짜 확 바꿔야지 이 모든 문제도 아니지. 사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앞으로는 공존하는 거지.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걔네 AI들은 만약에 인간의 관점으로 보자면 지배와 피지배의 관점으로 보자면 우리는 AI를 지배해야 되는 입장이라고 보지만 이제 한 2, 3년 뒤면은 이 개념조차도 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동등해질 수 있다는 것도 동의하면서도 계속 AI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AI는 기본적으로 저는 생명체가 없다라고 느끼고 인간은 생명체가 있고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AI에게 우리가 지배를 받는 순간 경계 없이 계속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가상세계에 들어가서 콜라 먹고 피자 먹고 계속 그러면 인간은 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있잖아요. 뭐 죽음이 있으니까. 하지만 AI는 인간과 다르게 뭐 배터리가 좀 오래되면 교체해 줄 정도만 있는 거지. 훨씬 인간이 취약하다는 거지. 인공지능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생존 본능을 위해서라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반드시 더 경계해야 되는 거를 좀 생각하지 않으면 정말 얘기한 대로 인공지능에게 제대로 지배받는 그런 세상이 올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열등한 느낌이 들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그러면은 AI 시대가 아닌 시대에서는 인간은 지배할 수 있었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자연에? 있는 거야. 누구를? 뭐 어떻게? 예를 들면은 자본주의 세상이었잖아. 그렇다면은 자본주의가 우리를 이렇게 무의식 속에 침투해서 우리를 조종하는 것들에 있어서 인간은 자유로웠나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거든. 진짜 많이 그거 하시네요. 응, 전 되게 좋아해요. 관심 많은 주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인공지능과 좀 다르다고 느끼는 것이 자본주의는 결국 인간이 서로 안에 계급을 만들기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들과의 싸움이라고 난 생각하거든. 인공지능과 인간을 비교했을 때 인공지능도 결국 인간이 만들긴 했지만 결국에 이제 추월하는 단계니까 굉장히 열등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는 팩트니까 능력 차이가 너무 크니까. 맞아. 근데 경계 뭐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는데 아마도 인공지능이 지배를 할지라도 그 막 영화 속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력으로 지배하는 거는 완전히 그건 그냥 아니겠지. 픽션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그건 아니라고 봐. 아마 지배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지배당할 거예요. 이미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미 시작 왜냐면- 핸드폰이 우리 이거에 지배됐어. 그렇죠. 우리 막 저 유튜버지만 유튜브 보는 비율도 쇼츠를 보는 비율이 95%래요. 이미 완전 그냥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미 여기서부터도 이게 만약 알고리즘으로 우리를 완전 파악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미 시작됐다고도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내가 선택할 수 있잖아. 내가 컨트롤하려면 컨트롤할 수 있고 안 하려면 안 할 수도 있는 쉽지 거잖아. 않을걸? 진짜 그럴까요? 나는 안 해. 나는 솔직히 하루에 1시간도 안 봐. 근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는 쇼츠를 안 봐. 내가 선택적으로 내가 이걸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비단 쇼츠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 주변 사회를 이루는 모든 것들에 사실은 우리는 되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를 조금은 받아들이면 이 이후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관점이 조금 더 열릴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정민현이 아주 대화가 아주 잘 되는데 근데 우리 되게 근데 잘 이게 진짜 되는 좋은 것 같아. 포인트인 게 우리가 뭔가 선택했다고 할 때도 사실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막 쇼츠 같은 걸 안 보기로 선택하는 것도 왜 안 보기로 선택하냐? 그 뒤에 쇼츠 같은 거 보면 안 좋기 때문에 막 이런 식의 논리가 있다면은 그렇지. 그 논리는 어디서 왔냐 하면은 그게 나한테 온 게 아니라 사회에서 오고 그렇지. 이게 오리지널 나의 의지나 나의 생각 이런 거는 사실 환상이라 가지고 근데 그거를 왜 고민하지? 나는 이게 뭐 철학적으로 되게 깊이 있게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에게는 아닐 수 있어요. 본인이 뭘 원하고 원하지 않고만큼 분명한 게 있나? 되게 자연스럽게 나는 예를 들어서 컵이 2개 있으면 이게 더 예뻐 보이니까 이걸 사고 근데 내가 왜 이게 예뻐 보였을까? 뭔가 뭐 이게 유행이라서 예뻐 보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막 끝도 없이 하다 보니까 내 결론이 낫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치. 그 원인을 차치해도 결국 이건 내가 선택했다라는 거죠. 내 의지로. 아니, 뭔가- 이거 진짜 끝도 없어. 근데 이게 이런 거지. 언니가 지금 자연스럽게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야. 과연 자연스러운 게 맞는 것인가를 또 되짚어보면 그건 굉장히 자연스럽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그런 고민이 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고민이 0.1초도 안 드는 사람에게 그치. 그렇지, 그런 그렇지. 고민은 그치, 되게 맞아.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맞아, 한 번도 맞아. 내가 무언가를 선택할 때 막 그런 고민 없이 항상 되게 자연스럽게 너무 확실한 의지와 나의 욕구로 선택이 되어 온 사람에게는 네, 그러면은 인공지능한테 낯설죠. 지배되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나에 대한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 왜냐면 이게 만약에 영향을 받아도 내가 했다고 생각할 테니까 오히려 이렇게 딱 바라보면은 조금 의심할 수도 있어도 지배당해도 지배당할지 모를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지배당해도 지배당하는지 모르면은 네. 지배당하는 게 아니겠죠? 그렇게 난 네. 그러니까 지배라는 것도 우리의 관점이에요, 사실. 이거 그냥 모든 것이 자연스러워가지고 사실 자연스럽고 안 자연스러운 것도 없고 정상 그렇지. 비정상도 없고 사실 이거 다 우리의 그러면 이런 감정이라서, 고민들을 네. 하면 뭐 어떤 막 즐거워요? 너무 재밌어요. 일단 일단 너무 재밌기도 한데 그냥 몸 낳고 싶어서 몸에 집중해보니까 이런 게 너무 잘 느껴져가지고 자연스럽게 깨닫게 됐고 네. 근데 맞아, 이게 언니 말대로 막 맞고 틀리고가 없어. 이런 게 궁금하고 재밌는 맞아. 사람은 이거를 하면서 계속 그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거고 그렇네. 정반대로 이게 이해가 전혀 안 되는 사람은 또 자기 삶이 맞다고 생각하면서 가는 거니까 맞고 틀리고가 없고 취사 선택하는 거지 사실은. 맞아 그래서 맞아. 저는 진짜 인간이 너무 재밌는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은 인간은 그래서 완전히 그냥 동화 속에 살아요. 이 동화 속에 모든 게 다 동화거든요. 인간은 완전 동화 속에 살고 있어요. 그게 너무 저는 재밌는 것 같아요. 이 동화 속에 사는 인간이 모든 것에 관점이 있고 와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어. 이게 모든 것이 이야기거든요. 모든 것이 그냥 모든 것이 동화예요. 이럴 수도 있다 언니. 나도 사실 한 10년 전에는 이런 얘기하면 뭔 소리야 지금 약간 되게 언니처럼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해도 안 갖고 그랬는데 이런 얘기를 계속 듣다 보면 또 고민이 또 생기고 궁금해지고 좀 그런 부분 예전에 내가 되게 맞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이런 표현은 잘못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내가 되게 정말 작은 세계 안에서를 보고 있었구나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좀 올 때가 있는 것 같아. 아니 그러면 그때 세계가 작고 지금 세계가 커졌으면 아니 그건 그냥 지금의 내 기준인 거지. 과거의 나를 봤을 때. 그러니까 남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러면 뭔가 조금 더 담대해지고 초연해질 수도 있겠네. 너가. 그게 되게, 아니, 근데 그거는 안 되는 것 이게 되게 같아서. 인간의 아이러니인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그것도 나는 담대해지고 초연해질 필요가 있을까? 그냥 이 과정 자체가 난 지금 너무 재밌고 흥미로운 주제고 이걸 통해서 어떤 날은 괴로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또 편안할 수도 있고 그냥 이거 자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지. 맞아. 저는 깨달음에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 깨달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되게 많더라고요. 막
뭐 고통받거나 괴로워하면은 뭐 깨닫지 못한 거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고통받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이런 게 깨달음이 아니다라는 그 생각 자체가 깨닫지 않은 사람이 보는 관점이라 가지고 그냥 사실은 모든 게 다 완벽해서 뭐 울고 좋아하고 막 이런 것까지 다 진짜 확실히 나랑은 대화가 잘 안 통하네. 그러니까 이게 좀 그게 다른 것 같아. 저도 좀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저는 그냥 모든 중심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든 너가 어떻든 막 이런 건 아예 좀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오늘 어떤 부분이 나를 좀 힘들게 했냐면 삶과 죽음에 대한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다. 여기서 내가 처음부터 거기서부터 내가 턱 걸린 거야. 그러니까 그 부분에 내가 이해가 있었다면 다른 부분이 열렸을 텐데 너무 나에게 확실한 삶과 죽음이라는 이 존재가 믿음에서 왔을 수 있다라는 나한테 어떤 그런 질문을 나한테 던진 거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걸 생각해 보는 거고. 그래서 그때부터 약간 탁 걸리면서 약간의 경계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게도 생각해보고. 네. 근데 뭔가 죽으려면은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태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태양이 있냐라고 보면은 그 태양은 사실은 수소원자 4개가 헬륨원자 하나가 되면서 잉여 에너지가 폭발하는 연쇄 작용을 우리가 태양이라고 뭉뚱그려서 부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태양이라는 걸 없고 그냥 그 연쇄 작용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모든 세상에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이런 컵도 그렇고 이런 종이도 그렇고 심지어 나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떠한 독립적인 존재도 없어. 그래서 사실 이게 죽는다라는 표현도 사실 할 수 없는 말이 거지. 안 되는 거거든요. 어폐가 그리고 있는 거지. 제가 뭐가 진짜냐라고 굳이 말하자면은 나는 느낄 수 있어야 진짜다라고 생각을 말해요. 나 느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나를 느낄 수 없단 말이에요. 느낄 수 없지. 그냥 느낌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라는 건 뭐냐? 내가 만들어낸 동화 속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막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나는 뭐 우주다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게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요.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럼. 세상에는 수억 망명의 그럼.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아무도 돈을 받아야 될 이게 것 같아. 얼마나 중요한 건데 아무도 안 들으려고 그래가지고 안 들으려고요? 그냥 오늘 빨리, 지금 우리 빨리 사정의 얘기해. 분들도 강제로 듣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많이 댓글로 여러 소감도 남겨주시고 뭐 취사 선택할 수는 있지만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는 자신의 세계관과 관점을 넓히는 데 도움은 되는 것 같아. 오늘 진짜 일분간님이 오랜만에 나와주셔가지고 정말 되게 큰 어떤 아젠다를 던진 것 같아요. 네. 오랜만에 진짜 되게 열띤 대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재밌었습니다. 저는. 네. 즐거웠죠? 저는 되게 재밌었는데 지금 살아있는 거 맞고. 네, 맞아요. 네. 네. 유해인도 막 고통받으면서 이렇게 대화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저는 즐겼다고 생각해요. 뭐 그렇죠. 몇 네. 번 들으면 언니 궁금한 게 생긴다니까. 우리 일부러 막 슬픈 영화 보러 가고 막 일부러 고어 영화 같은 거 보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보잖아요. 그거 자체가 즐기러 가는 거니까 저는 유해인도 같이 즐겼다고. 그럼요. 충분히 즐겨. 내가 살면서 어느 방송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해봤겠습니까? 네. 그나마 오정TV니까 이런 이야기를 우리 윤혜 씨가 네. 들어준 겁니다. 맞죠? 다른 데 같았으면 바로 자릅니다. 알죠? 너 살아있는 거 내가 느끼게 해줄게. 잠깐 나와봐. 알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저희 컨텐츠 준비해봤고요.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또 궁금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일분과학님 응원도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건강 좀 찾고. 이제 진짜 열심히 활동해 보려고. 좋습니다. 응원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오정TV에서 신호탄이었습니다. 여기가 시작이다. 여기가 내가 다시 태어나는 곳. 다시 오정TV. 부담스럽네. 너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을 생각은 하지 말고 알겠죠? 태어나기만 합니다. 아니 제가 매불쇼 가려고 그랬는데 매불쇼 가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매불쇼에서 얘기 안 들어줍니다. 인공지능 관심 없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얘기는 아무도 안 너 이 얘기하는데. 얘기 매부쇼에서 했으면 너 진짜 우기 오빠한테 쫓겨났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칠게요. 감사합니다.